이번에 토크앤더시티 코너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미국 증권시장에서 최근에 실적 발표 기간을 거치면서 이른바 M7 사이에서도 그 안에 종목 차별화 장세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의 대응 전략들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정다운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 안 뵌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저도 보니까 한 2달 됐더라고요. 1월 8일입니다. 아, 자, 오늘 이렇게 또 모셨는데 전체적인 시장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실적 시즌이 진행 중이고 물론 최근에 지수 흐름 나쁘지는 않았는데 미국이 뭔가 2% 부족한 느낌이거든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우리 진짜 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실적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 시장이 정말 좋은데 소수의 종목으로 좀 쏠려 있고 경기에 민감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형주, 러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렇냐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확장돼야 되고 가시성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PER이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 20배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섰거든요. 뭐 워낙 많이들 얘기하시고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20배라는 수치가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수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같은 이익에서 주가의 배수를 얼마나 줄 거냐는 사실은 이제 목에 찬 듯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주려면 같은 배수 내에서 곱해주는 이익단이 올라와줘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국 시장에 대한 실적 얘기도 좀 드릴 거라서 한국 시장도 사실 실적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왜 그렇냐라고 했을 때 2024년도에 대한 이익 컨센서스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대략 한 25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는 건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 한국 시장에서는 이익 컨센서스가 과대 추정돼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실적 시즌에서 좀 확인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도 사실 실적 흐름들이 좀 다르게 나타날 텐데 어떤 경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게 뭐 저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지만 턴어라운드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제가 S&P 500 기준으로 분기별 합산순이익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는데 파란색 막대기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예상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막대기가 지금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23년도 4분기에 대한 실적이고요. 그 이후로 점점 쭉쭉 넘어가서 24년도 4분기까지의 이 컨센서스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아주 예쁜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죠. 작년도 23년도 1분기, 2분기쯤이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증가율 기준으로 보나 이익 레벨 기준으로 보나 저점을 기록하고 그 이후로 반등해 나가는 그림들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익 성장률이 올해 4분기 같은 경우는 15% YOY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바로 좀 넘어가서 보시면은 한국은 영업이익 컨센서스 데이터 그리고 확정치 데이터 가져왔는데요.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의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한국 역시도 22년도 4분기가 YOY 증가율 기준으로는 저점을 찍고 그 이후로 반등해 나가는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턴어라운드 경로에 대한 부분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턴어라운드라는 거는 결국 이렇게 저점을 찍고 돌아서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돌아서는 모습에 반등 폭이 얼마나 될 거냐 혹은 반등 시점이 앞당겨질 거냐 아니면은 뒤로 밀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실적 시즌들을 한번 쭉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기업의 절반가량이 실적 발표를
발표를 한 가운데 한 79%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정도로 긍정적인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미국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미처 보지 못하고 좀 지나간 부분들도 있지 않았나 싶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실적 시즌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죠.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적 시즌이 한 중반 이상까지 진행이 됐는데, 종목 수 기준으로 보면은 S&P 500 중에서는 대략 한 230여 개 종목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한 65% 정도의 종목이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더 많이 실적을 발표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합산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의 순이익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3.9% 정도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생각보다 양호한 모습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3.9%라는 수준이 이전에 코로나 이후로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상회하는 폭이 높냐 낮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은 낮은 레벨이기는 하다 정도까지는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데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익률입니다. 이익률이라는 게 매출액이 있을 때 여기에 어느 정도의 비율이 이익으로 떨어지냐라는 건데 이 이익률이 점점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하반기에 더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익 컨센서스, 이익 마진율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남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적 시즌이 개막하기 이전에 컨센서스를 가져온 거고 하늘색 막대기를 보시면 이 부분이 현재 시점의 마진율 컨센서스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의 그림을 보면은 우상향하는 그림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4분기는 마진율이 생각보다 좋은 모습이지만 24년도 1분기나 2분기에 대한 수치 같은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은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23년도 4분기 지금 파란색 파란색 선이 2023년 4분기에 대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 시즌이 개막을 하면서 컨센서스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 1분기 혹은 2분기에 대한 이익 컨센서스는 약간은 우하향하는 그림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우려 요인이 그렇게 깔끔히 해소될 만한 수준이다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니 해도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AI죠. AI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전에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AI를 가지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물론 이에 대한 답이 확실히 나왔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은 이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GPT 스토어를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이 GPT 스토어 같은 데에서 정말로 매출이 일어나고 기업들이 그만큼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 있는지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만 이번에 AI를 통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이 나타났어요. 앞에서 이제 서두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빅테크 M7이라는 종목 내에서도 아마존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AI를 통해 실적에서 마진율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른 기업들로 확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라는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작년에도 AI가 이끌어줬는데 올해까지도 AI가 그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이 그렇다면 한국 시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은 좀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한국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직도 좀 박스권 흐름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미국보다 더 좀 실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수치를 가지고 좀 얘기를 드려보면은 차트 바로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종목 중에서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종목이 몇 개냐면은 대략 350여 개 종목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종목들 중에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컨센서스를 10% 이상 상회한 종목의 비율이 파란색 막대기, 그리고 10% 이상 하회한 종목의 비율이 짙은 회색 막대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짙은 회색 막대기가 좀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이 이번 4분기 실적 시즌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4분기라는 시기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을 좀 인식을 하는 경우도 많고 대손도 4분기에 털고 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매년 4분기마다 나타나기는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매 4분기 수치를 보더라도 이번 4분기가 결코 더 낮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더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종목수 분포였다면은 합산이익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냐라고 했을 때 코스피의 합산이익을 살펴보더라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대략 한 18% 정도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미국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한국에 대해서는 약간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실적을 볼 때 뭐가 중요한지 이번 실적 시즌을 보면서 조금은 다소 헷갈렸습니다. 아무리 잘 나와도 기대보다 못 미치면 주가는 또 하락하고 특히 가이던스가 못 나오면 더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실적 시즌에서 컨센서스를 상회했냐 하회했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건 맞는데 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비트 앤 레이즈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 분기에서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비트, 그리고 다음 분기 혹은 올해의 실적 가이던스, 내년의 실적 가이던스를 이전의 가이던스 수치보다 더 올렸다. 레이즈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그런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다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번 분기 실적은 컨센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오히려 주가는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읽는 경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업종들이 뭐냐라는 부분까지 바로 좀 얘기를 이어나가 볼까 하는데 이번에 실적 시즌에서 발표를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를 하고 그와 더불어서 이번 분기 내지는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가 같이 좀 올라오는 그림들이 있었던 업종들이 4개 업종이 있습니다. 차트를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요. 4개 업종이 미디어 엔터,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유통,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 이렇게 4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작년 12월 말 이후로부터 현재까지의 컨센서스가 얼마나 바뀌었느냐라는 부분을 표기를 한 거라서 위로 솟아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업종들이 미디어 엔터,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메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업종이고 IT 소프트웨어, 잘 아시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 업종, 그리고 유통 같은 경우도 아마존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빅테크가 왜 그렇게 빅테크고 사람들이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라는 부분이 이번 실적 시즌에서도 여전히 좀 확인이 되었다. 고밸류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이 환호하는 원인이 실적에서도 확인이 됐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월 8일에 나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9개의 관심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이제 작가님들과 제작진분들이 9개를 이제 표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여전히 또 동일한지 그 종목들이 아니면 좀 바뀌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9개 종목 제가 그때 나와서 얘기를 드렸었나요?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표를 가지고 왔는데 네.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종목 구성 자체가 너무나 많이들 알고 계시고 좋아하시는 엔비디아가 일단 두 번째에 좀 편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서 좀 얘기가 나왔던 아마존이라든지 메타 같은 종목들 역시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이번 분기 실적 리뷰를 좀 해보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차치하고 아마존 메타 쪽을 좀 살펴보시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어느 기업보다도 가장 먼저 인원 감축을 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만큼 비용 효율화라는 부분을 강조했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유통 쪽에서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쪽에서의 실적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는 발생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 이런 쪽에서는 다른 경쟁사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약간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온라인 쇼핑 쪽이 어쨌든 견조하게 실적이 회복되어 간다라고 한다면은 실적단에서의 큰 무리는 없을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가 있는데, 메타 플랫폼 역시도 효율성을 상당히 좀 강조를 하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만큼 비용을 절감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AI를 통해서 광고 쪽에서의 마진율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바로 이 부분이 AI에 걸고 있는 기대였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긍정하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9개 종목 여전히 좀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9개 종목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레드본에서도 이제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 아마존에 대해서 AWS 부문의 가격 결정력이 점유율 확대 그리고 성장세의 재가속으로 인해서 연결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뷰 투자 의견도 나왔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국이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한국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저도 한국 시장이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더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실적은 안 좋은데,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저PBR 종목들이 급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얼마나 PBR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사실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을 무시하기에는 또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이 조금은 혼란스럽고, 가치주, 성장주 이런 쪽으로 저는 접근을 많이 하는 편인데, 가치주냐 성장주냐라는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점점 더 가치주 내에서도 특별한 다른 종목, 그리고 성장주 내에서도 조금은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좀 가치와 성장 간의 성과 차별화가 약화되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와 성장 간에 그러면은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성장주 내에서는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충분히 높으면서 높은 금리, 결국 할인율이죠. 이 할인율 이상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가치주 내에서는 결국 이 금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무위험 이자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와 비견되거나
그 이상의 일들을 줄 수 있는 기업들로 소수의 종목들을 각각 좀 솎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한 게 한국 시장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가치주 영역에서는 은행주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쪽을 조금은 선호하는 업종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고, 성장주 내에서는 건강관리라든지 소프트웨어 쪽 이 두 개 업종이 그나마 실적단에서 이번 4분기에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AI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개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 반도체주까지 성장 스타일 내에서는 조금 선호 업종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미국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의 각각 대응 전략들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가장 정다운 연구원님이라고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무튼 가장 정다운 연구원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